부모님과 자주 싸웠던 분들, 혹은 지금도 부모님 연락에 불안해하는 분들 주목하세요. 당신의 불안형 애착은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패턴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이건 사실 뇌의 생존 시스템이 만들어낸 적응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면 어릴 때부터 부모 눈치를 보며 살아남는 방식이 몸에 익어버린 거죠. 불안형 애착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될까요? 부모의 감정이 일관되지 않을 때 아이는 끊임없이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따뜻했던 부모가 오늘은 차갑고 좋아한다다가 갑자기 화를 낸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자주 보내거나 연락 없으면 불안해하는 패턴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문제는 이런 불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형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식이 조금 늦게 온다면 불안형 부모는 뭔가 일이 났을 거야 하며 계속 연락합니다. 자식도 그 불안에 감염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불안형 부모는 자식의 감정에 일관되게 반응해주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관심을 주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 반응이 없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하는 혼란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릴 때 반복해서 불안을 느끼면 뇌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긴장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이나 표정에도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작은 거절도 큰 상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뇌는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능력 말이죠.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어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방법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언제 불안이 올라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연락 없으면 30분 내에 불안이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패턴을 발견해야 합니다.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불안이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와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 연락에 항상 즉시 답하지 않기,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전화하기 등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불안도 점차 줄어들고 당신도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안전한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일관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몸도 조금씩 이제는 안전하다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친구든 상담가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일관된 상호작용 속에서 뇌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그러면서 몸도 조금씩 이제는 괜찮다는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형성된 패턴이므로 몇 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의미 있습니다. 부모의 무시에 오늘은 상처받지 않았다면 그건 큰 진전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변하면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부모도 결국 자신이 배운 방식대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거리두기를 함께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불안형 애착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면 당신의 자식은 안전한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불안형이면 자식도 불안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이미 세대 간 악순환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가족의 정서적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